응? 제가 일하면서 보니까 응. 딜러분마다 차를 매입할 때 선호하시는 차들이 참 다른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그거는 확실히 딜러분들마다 매입할 때 선호하는 차들은 달라. 어떤 분들은 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완전 신차급이잖아. 이런 차만 집중적으로 매입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로 신차는 안 해. 연식이 오래된 차만 매입을 해.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국산차만 매입을 해. 또 어떤 분들은 난 수입차만 매입을 해. 이렇게 각자 자기들이 선호하는 차종들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딜러라고 해도 매입하는 차종을 보게 되면은 서로 각자 조금씩은 달라. 근데 오빠는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매입하시지 않으세요? 네. 나는 다 매입하지. 나는 굴러만 가면은 매입을 하고, 안 굴러가도 고칠 수 있으면은 매입을 해. 고쳐서 팔면 되잖아. 근데 왜 매입을 다 하지 못하냐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동안 취급해온 차종이 너무 많잖아. 어떤 차를 갖다 줬을 때 모르는 차가 거의 없어. 근데 딜러분들이 왜 선호하는 차만 하냐 하면은, 내가 이 차를 벗어나면은 다른 차를 잘 몰라. 그래서 매입을 꺼리는 거야. 그러니까 국산차만 계속 하던 분이 갑자기 수입차 한 대 주면은, 나 수입차 안 해봤는데 이거 갖다 놓으면 팔리나? 혹은 매입을 하면은 바로 파는 게 아니고 상품화를 거쳐야 되니까 뭐 수리를 해야 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거 수리 어디서 하지? 이런 부분을 딜러여도 자기가 아는 차 아니면은 잘 모르셔. 그래서 그렇게 다른 거지. 그래서 그렇게 다른데, 나는 이제 일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냥 차면은 다 매입을 하는 거지.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요. 주행거리 많은 차는 왜 매입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분들 계셔. 주행거리가 평균적으로 15만 킬로 이상, 여기에서 스타트하는 차만 매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15만에서 30만 사이를 막 매입을 하시더라고. 근데 당연히 그분들도 이 차를 갖다 놨을 때 팔 자신이 있으니까 주행거리 많은 차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 근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평균적인 주행거리를 탄 차보다 주행거리가 많이 탄 차는 매물 가격이 많이 싸. 그래서 수요가 있으니까 매입을 할 거잖아. 그런 차를 또 찾으시는 손님들이 계시거든. 그래서 매입을 하는 거지. 그래요? 그럼 주행거리가 많은 차는 평균적인 매물가보다 얼마나 싼 건데요? 무조건 반값 이상 싸. 아, 그래요? 잘 찾으면은 5분의 1? 막 이렇게 가는 차도 있고, 3분의 1 가는 차는 되게 그냥 흔하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차가 만약에 1000만 원짜리야. 근데 주행거리가 평균보다 많이 많아. 그러면은 일단 500만 원에서 스타트를 하고, 거기에서 차의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막 보게 되면은 한 400, 300 이렇게도 구매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차를 찾으시는 고객분들이 계시다라고만 하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너무 좋은 거지. 근데 오빠, 손님들은 아무리 싸도 주행거리가 많으면 고장이 날까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는 없겠지. 근데 나도 내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며칠 전에 느낀 게, 네. 근데 요즘에 술 마시러 갈 때 차를 두고 가거든. 대리 부르기 싫어가지고 그냥 택시 타고 갔다가 택시 타고 들어오는데, 집에서 택시를 불렀다? 왔어. 가고 있는데 차가 되게 부드럽고 좋아. K5 LPG였단 말이야. 그래서 K5인데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됐나요? 슬쩍 봤는데 계기판에 32만 찍혀있더라고. 그래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차 만드는 기술력이 워낙 좋아졌고, 예전처럼 차가 10만을 탔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타 이런 시대가 끝났단 말이야. 특히 휘발유 LPG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크게 안 나. 중간에 유지 관리만 잘하면. 그래서 그런 차를 찾으시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차 관리에 좀 자신이 있다, 저렴하게 구매해서 내가 유지 관리 잘 하면서 그냥 타겠다, 이런 분들은 접근하셔. 그렇구나. 근데 오빠, 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주행거리 많은 수입차는 좀 싼가요? 주행거리가 많으면은 네. 아무리 수입차여도 그냥 경차 가격에 나오는 차들도 있어. 아, 그래요? 근데 심지어 연식이 막 2010년 이전 차 이러면 이해가 가잖아. 그렇죠. 2008년, 2009년, 2010년 막 이런 차가 경차 가격에 나오면은, 연식도 막 많고 주행거리도 많으니까 당연히 이럴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러지 않은 차들도 있어. 심지어 SUV도 나와. 그래요? 꽤 괜찮은데? 그럼 오늘 키로수는 조금 있을 순 있지만 가격 좀 저렴하게 해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수입차로? 수입차로? 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차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은 탈만할 거란 말이야.
현재 컨디션도 중요하니까 컨디션까지 고려해가지고 딱 봤을 때 와 엄청 저렴하다 이런 차를 찾아가 보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링컨의 MKC라고 하는 모델인데 휘발유 SUV이고 4륜구동이 가능한 차량이에요. 저희 채널을 통해서도 중간중간에 간간히 보여드리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저희 채널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이 차의 평균 매물 가격을 아실 거예요. 1000 초반, 1000 중반 이 정도에서 매물 가격이 많이 잡혀있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오늘 주행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매물 가격이 완전 그냥 국산 경차 가격 60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에요. 주행거리는 조금 있지만 현재 차량 컨디션 그리고 그동안 유지 관리가 잘 되어 있던 모델로 준비를 했어요. 링컨의 MKC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5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5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은 없고요. 판금만 두 군데가 있는 차량인데 판금 부위는 조수석 뒤쪽 핸들 그리고 뒤쪽 도어 총 두 군데의 판금만 있는 모델이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링컨 MKC 2.0 에코부스트 리저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링컨의 패밀리 룩을 사용을 했던 모델이죠. 전면부 디자인부터 전반적으로 곡선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SUV 치고선 그렇게 부담감이 없는 디자인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모델 기준으로 뭐 적정 주행 거리다 이러면은 지금 현재 매물 가격이 1200에서 1500만원 사이 이 정도의 포지션을 두고 있는 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 주행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평균 매물 가격보다 정말 월등히 저렴한 60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주행거리가 20만 킬로가 조금 넘었어요. 근데 중고차 알아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20만 킬로 이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성능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죠. 수입차고 SUV, 주행거리가 많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100만원 이상의 보증 보험료가 들어가요. 이 차량은 20만 킬로가 넘었기 때문에 성능 보증 보험료가 들어가지 않는 차량이고요. 자, 외관 옵션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HI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 등 LED 안개 등 보실 수 있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는 차량이에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블랙 바디요, 검정색 바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는 약 8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타이어 교환하실 필요가 없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루프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올라가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리면 링컨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럭셔리급 브랜드이기 때문에 실내 마감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우면서 고급 마감을 많이 사용을 하죠. 우드로 이렇게 마감이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무광, 리얼 우드 느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내가 더욱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웬만한 데는 다 가죽으로 이렇게 감싸주면서 스티치 그대로 따라가고요. 시트 관리 상태도 주행거리 대비 전반적으로 실내도 깨끗해요. 시트도 꽤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고 기어 레버는 버튼식 사용을 하고요. 센터페시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인테리어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차량의 전반적인 체급은 준중형급 SUV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포티지급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성인 4분이 타고 잠깐 이동하기에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은 차량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아직 크지 않은 가정에서는 패밀리카까지 소화가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고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순정 송풍구 2개 빠지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열선도 양쪽으로 빠지고 위쪽으로 파노라마 썬루프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내에서 개방감도 나쁘지가 않은 차량이고요. 자, 트렁크는 파워 트렁크 연동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성도 꽤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여행용 캐리어 한 2개 정도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를 했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파워 트렁크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파워 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링컨 모델 중에서 그렇게 구형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일자 타일 램프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듀얼 머플러 보실 수 있고 레터링은 2.0 에코부스트 2.0 휘발유 엔진이고요. AWD 쿨타임 4륜구동까지 지원을 하는 차량이에요. 차량의 매물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나는 주행거리 많은 차는 좀 꺼려진다 이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차량은 맞아요. 왜냐하면 주행거리가 실제로 꽤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뭐 주행거리 짧은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지만 주행거리가 이 정도면은 평균 매물 가격보다 이 정도는 저렴해지는구나 이렇게 보셔도 나쁘지 않은 차량이고, 혹시 나는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현재 차량의 컨디션만 좋고 그동안 유지 관리 상태만 좋으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보셨을 때는 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모델로 보여지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오토 라이트, 파워 트렁크 버튼,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 파킹 방식이고요. 전동 핸들, 차선 이탈 방지, 파노라마 썬루프, 순정 미디어 창, 후방 카메라, 1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핸들 열선, 엔진 스타트, 파킹 어시스트, 차간 거리 조정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21만 3,985km, 21만 km대고요. 자, 만약에 이 차량이 경유 모델이었다 그러면은 저희도 가격이 아무리 저렴하게 나왔어도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하기까지는 꽤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만약에 판매가 됐다라고 쳐도 그 이후에 하자건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안 파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경유였으면 들었겠지만 휘발유 엔진 사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컨디션 대비, 엔진 컨디션 대비 앞으로 팔고 나서를 생각을 해봐도 큰 문제가 돼 보이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차량 가격은 평균 매물 가격보다 많이 저렴해요. 65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특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마이카 조부장이었습니다.